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4일 밤 10시 32분입니다. 오늘 정부와 의료계가 3차 여의정협의체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했으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4가지 방안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이 기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계가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의료계를 법적으로 대표하는 조직은 대한의사협회입니다.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런 협의체에 참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을 별도로 발표를 했는데 대표성이 없는 기구가 이렇게 뭐 조정안을 낸다고 한들 의료계에서 특히 의사협회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지금 의사협회의 비상대책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이런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으므로 지금 이 의정협의체가 완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제시한 조정안은 수시 미충원 인원 정시 2월 제한, 예비 합격자 축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대학 자율권 부여 등인데 다양한 방법으로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정원 규모를 줄이자는 뜻으로 해석되지만은 의사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내년도 2025학년도 신입생을 한 사람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원래 유급대는 3,000명 정도의 의대생 교육이 정상화된다는 겁니다. 만약 지금 정부대로 밀고 나가면 내년에는 유급된 인원과 새로 들어온 4,500명을 합치면 7,500명인데 도저히 7,500명을 가르칠 시설도 교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제안을 하고 있고 정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는 가운데서 대한의학회 등이 이 회의체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니까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회의만 하다가 결국 12월 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정협의체가 왜 맥이 빠져버렸느냐 하면은 이걸 추진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산적해 있고 최근에는 그 가족이 연루된 것으로도 보이는 당원 게시판 댓글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장관들, 총리 아무리 만나서 이야기한다고 한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지 않는 한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결자 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장하는 게 그게 사실에 근거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허위 보고를 받고 국민들을 속인 데 대해서 어떤 문책이 있어야 된다. 즉 자기를 속인 사람들을 가려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거짓말한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신뢰관계가 회복이 된다. 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했던 2,000명 더 늘리는 것은 이미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2,000명을 가지고 의사들과 진지한 협의를 했다는 것도 완전한 거짓말이다. 이런 거짓말을 해놓고 그걸 바로잡지 않고 밀어붙이면은 어떻게 전공의와 의대생 들어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사과, 문책, 그리고 지금까지
내놓았던 정책의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한폭탄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의협 비상대책위원장 박형욱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계 곳곳에 시한폭탄을 붙여놓았다는 겁니다. 시한폭탄은 언젠가 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한폭탄을 빨리 제거해달라. 그렇게 해야 신뢰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일일이 옳은 이야기인데 지금 보니까 정부, 국민의힘, 또 대표성도 없는 의료계 단체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선 합의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합의를 한들 그걸 누가 받아들입니까? 거기서 합의하는 걸 대통령이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의료계가 받아들입니까? 이제는 이런 쇼는 그만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이의談판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그냥 시간이 우리 편이다 하고 밀어붙이겠지만 아무리 살펴도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 편이 아닙니다. 우선 벌써 전문의 그리고 대학 졸업한 이후에 치게 되어 있는 그 국가시험 일반 의사죠. 일반 의사와 전문의가 원래 5,000명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5,000명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5,000명이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안 치니까 의사 배출자 수가 예년보다도 5,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에 의대생들이 지금 18,000명이 다 휴학 중인데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럼 내년도 의과대학이 문을 닫으면은 전쟁을 하는데 사관학교, 하사관학교 문 닫는 거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전쟁에서 지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의료계의 전장은 병마와 싸우는 전장입니다. 거기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병마에 지는 거죠. 전쟁에 지나 병마한테 지나 결과는 국민 생명이 사라지는 것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임기 중에는 요리조리 좀 피해볼 대선을 하고 있는데 내년 봄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농단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국가적 농단으로 아니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갈 것입니다. 의료대란 그리고 의료 파탄 그리고 근보재정의 부실화 동시에 의료비 급증 그만큼 국가 생산성의 하락 그리고 응급환자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확산 이게 다 거의 전시 수준에 해당하는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갈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나 한덕수 총리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믿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것 같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해결해 주는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가지고 이대로 두다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 정권이 무너진다라고 생각될 때 어떤 결단을 내리는 것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게 망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는데 몇십 년이 더 걸릴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자기 묘비명을 미리 결정했습니다. 의료 파괴 대통령 윤석열. 하나 더 붙인다면 세계 최고의 K-의료 시스템을 무너뜨려서 의료 천국을 의료 지옥으로 만든 사람. 이렇게 부제가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5일 새벽 6시입니다.
며칠 전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생후 18개월 된 영아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 15곳이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19 구급대가 대형 병원 5곳을 포함해 접합 수술을 하는 수도권 병원 대부분에 전화를 돌렸지만 환자가 너무 어리다, 진료볼 의사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합니다. 구급대와 부모가 필사적으로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난은 이 만성화된 문제지만은 정부가 2,000명 정원을 발표를 한 다음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내어놓았습니다. 핵심이 의사들이 이런 응급수술을 한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처럼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가 오래되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응급실에 근무하는 인력이 모자라고 여전히 사법 리스크는 있기 때문에 손가락 잘린 아이 수술이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손가락 잘린 아이 수술을 하기 위해서 119와 부모가 사방을 헤매고 다녀야 되는 이런 사태는 이제는 이건 정부 책임 아닙니까? 이것까지 의사들에게 떠넘길 수는 없는 게 지난 2월 6일 이른바 의료개혁을 시작해놓고 거의 9개월이 넘었는데도 필수 의료, 응급, 그 다음에 지역 의료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무너지고 있다면 이거는 완전한 정책의 실패고 정부의 책임이지 이것까지 전공의들한테 떠넘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전공의들하고 9개월이 지났는데 지금도 전공의 타령하면서 오늘날의 실수를 떠나간 전공의들에게 넘기고 있는 이 정부,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는 작금의 사태를 마치 주범을 전공이라고, 떠나간 전공이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정협의체가 어제도 만났지만은 그냥 헛돌았습니다. 공회전하고 말았습니다. 다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미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습니다. 의미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빼고는 의미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을 꺾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의정협의는 딱 2사람이 하면 됩니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지. 그 밑에 장관 총리, 또 국민의힘 의원, 또 무슨 의사협회가 아닌 다른 대표성이 없는 의사단체가 나와서 제안을 해봤자 그거 다 헛도는 겁니다. 헛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야 헛돌지 않고 진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 법정단체인, 즉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의료계를 대표해서 협상을 할 자격이 있는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야 이게 헛돌지 않고 이야기가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있다면은 그 결론은 단순하게 내려야 됩니다. 복잡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한다는 것은 뻔합니다. 정부나 국민의힘은 이런 회의를 하는 척 해가지고 나중에 의사들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주 논리정연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의사고 변호사고 또 교수입니다. 이분이 대안을 내어놓았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또
비상대책위원회 문제의 핵심인 정몽희 대표 그리고 어대성 대표도 넣어가지고 제대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어제는 개혁신당 사람들하고 만나서 일종의 합의라고 할까요? 동의를 받아낸 것은 2025년도 신입생 모집은 중단해야 한다. 중단해야 한다는 일단의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규모는 작은 정당이지만은 내년에는 그러니까 4,500명을 뽑게 되어 있는데 이거 한 사람도 뽑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급된 사람이 내년에 돌아오는 인원이 한 3,000명 될 테니까 여기에다가 4,500명을 보태가지고 7,500명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선전을 해왔는데 현장에서는 전혀 교수도 시설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명 늘리기로 한 지난 2월 6일 이후에 이 정부는 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아가 그 갓난 아기가 손가락 잘린 걸 수술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녀야 되는 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문제는 이제 더 악화되는 거죠. 어떤 문제가 악화되는 것에서 시간 요소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자연히 치유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고 시간이 흐르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의료대란은 시간이 흐르면 더 악화되는 겁니다. 시간을 흘러가게 만드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악화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가속도로 악화됩니다.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 몇 달 전에 정부가 먼저 선제적으로 내년은 4,500명 모집한다. 그러나 2026학년도는 완전히 백지화한다. 라고 선제적으로 나왔더라면은 아마 그때 합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이제 모집하는 단계에 들어가고 학생들도 응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걸로는 안 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는 해결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안 된다.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내년 되면은 2025학년도, 2020 앞으로 한 2, 3년은 신입생 모집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확실하게 된 게 올해 의사 배출수가 올해에서 내년에 걸쳐서 신규 의사 응시자가 확 줄어버렸고 전문의 응시자가 확 줄어가지고 합쳐서 한 5,00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5,000명을 새로 전문의와 신규 의사로 배출해야 될 상황인데 배출이 안 되니까 결국 5,000명이 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대 정원한다고 큰 소리 치더니 5,000명의 의사를 줄여버렸습니다. 의사 줄이는 선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이 아니라 의사 감원에 성공했습니다. 의대 정원은 실패하고 있고 의사 감원에는 대성공했습니다. 그 결과가 18개월 영아가 손가락이 잘려도 수술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아슬아슬했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아마 이쯤 되면은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목석이 아닌 한 불안이 점점 쌓여갈 것입니다. 다른 정책은 좀 실패해도 회복이 되는데 회복이 안 되는 게 2개입니다.
하나는 안보에 있어서의 실책입니다. 안보에 있어서의 큰 실책. 그리고 제2의 안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의료인데 두 쪽 다 생명을 다루니까 의료 정책의 실패.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게 국민들의 생명을 가지고 도박한 권력자입니다. 감사합니다.